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86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지난번에 올려드린 생시세포 분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시세포 분열은 간단한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서 그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해 본 겁니다. 이 영상을. 제가 1편에서는 설명 안 드렸지만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무슨 그림인 줄 아십니까? 이게 강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 중에 어떤 단계에 속할까요? 끌려가는 거 보니까 바로 그렇죠. 후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후기. 그리고 염색체가 지금 이게 한 줄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감수 2분열 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수 2분열 어떻게 되는지는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편에서 말씀드린 감수 1분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을 거쳐서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감수 1분열을 정리하면, 자, 감기 때, 감수 1분열 감기 때는 그냥 분열 준비합니다. 유전물질 DNA가 2배로 늘어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늘어난 다음에 정기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붙어서 이가 염색체가 되고요. 방추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긴 방추사가 염색체의 동원체에 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기 때는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되고, 후기가 되면 방추 사이에서 이가 염색체가 분리돼서 상동 염색체가 되고요. 반은 이 중에 떨어진 애들은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방추 사이에서 이제 세포 양 끝으로 끌려가게 되고, 말기가 되면 처음에 사라졌던 핵막과 인이 전기 때 사라졌죠. 사라졌던 핵막과 인을 다시 만들어서 핵을 왕성시킨 다음에 이 바깥의 나머지 부분인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딸세포 2개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감수 1분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중기. 중기 때 이가 염색체가 분리돼서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간다는 점. 즉, 처음에는 엄마 거 아빠 게 같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엄마 거 아빠 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한 이유가, 예를 들면 빨간색이 엄마 거라고 치죠. 엄마 염색체. 그쵸? 엄마 염색체인데 여기 보면 엄마 염색체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참고로 엄마께 위에 있을지 아래 있을지는 그건 복불복입니다. 당연하죠. 그쵸? 어떻게 있을지 몰라요. 이게 아빠 염색체가 위로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앞뒤가 없으니 위아래가 구분된 게 없으니까요. 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좋아서 제가 그 위키백과 그 사전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이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거 보이시죠? 떨어지다가 엄마 아빠께 섞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섞여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내용은 이제 생시세포 분열할 땐 잘 나오진 않지만 어차피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은 끝이 났고요. 그렇다면 감수 2분열 가야겠죠? 자, 감수 2분열은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기가 없습니다. 즉, DNA가 2배로 복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수 1분열 끝난 상태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감수 2분열은 제가 그냥 한 장씩 안 보여드리고요.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딸세포 2개입니다. 그쵸? 2개가 각각 똑같은 과정을 거치겠죠. 자, 정기 때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요. 무슨 실이 생긴다?
네. 당기는 실인 방추사가 생기고요. 여기까지는 또 1분열과 똑같죠. 자, 중기 때 가운데 줄 섭니다. 염색체가 줄을 서고 방추사가 염색체의 동원체 부분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요. 중기 때. 이때도 줄 서는 게 자기 복불복이죠. 지금 요 그림 보시면 지금 빨간 쪽이 왼쪽에 향해 있는데 빨간 쪽이 오른쪽을 향해서 줄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후기가 되면 이제 떨어지는데 드디어 X자 모양의 염색체가 반쪼가리 납니다. 그쵸? 보이시죠? 반쪼가리 난 뒤에 그게 각각 핵막과 인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두 개의 이제 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완전히 세포가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죠. 즉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니까 감수 2분열까지 끝내면 총 4개가 생긴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이 빨간색 박스표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수 2분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감수 1분열 잘 보셨으면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감수 2분열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선은 아까는 감수 1분열은 상동 염색체, 즉 엄마와 아빠 염색체 두 개가 떨어져서 분리된 거니까 하나씩, 두 개가 하나씩 된 거지만 감수 2분열은 하나의 염색체가 반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게 큰 특징이에요. 보이시죠? 반 쪼개지는 거. 지금 잘 그렸죠? 지금 위에 있는 이 딸세포 두 개인데 두 개 있는 염색체 배열이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엄마 거 반, 뭐 아빠 거 반 들어간 상태에서 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 X자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이게 두 번째 들어갈 수도 있고 진짜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염색체가 제가 반쪼가리 났다고 했죠? 이 반쪼가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체가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색체 하나는 염색 분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염색 분체가 각각 반대쪽으로 이동했죠. 자, 감수 2분열의 결과 당연히 여기서 두 개, 여기서도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생시세포 분열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장으로 간단히 표현해 보았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 여기서부터 감수 2분열입니다. 근데 감수 1분열 특징은 이 후기 때, 중기 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수 1분열의 특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다?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보셨지만 말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말까지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수 1분열 중기 후기 때 특징이 뭐다? 어떻게 분리된다? 네. 상동 이가 붙어있던 이가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로 분리돼서 반으로 쪼개지는 거고요. 감수 2분열에서의 중기 후기 때 특징이 무엇이다? 네. 이번에는 염색체 하나가 염색 분체 두 개로 부서지는 겁니다. 즉,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왼쪽, 이 X자 모양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은 똑같습니다. 복제본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즉, 이 두 가지 세포는 똑같은 쌍둥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쪽과 이쪽은 똑같고요. 이쪽 세포와 이 오른쪽 세포는 서로 쌍둥이입니다. 염색체가. 반쪼가리 난 거니까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제가 1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편에서 제가 체세포 분열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체세포 분열은 바로 요 두 번째 분열, 감수 2분열 아시죠? 이 과정이 체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일반 세포,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 세포를 다 체세포라고 합니다. 몸에 있는 세포들에서 체세포. 체세포들은 이렇게 두 번째 분열처럼 이렇게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요런 과정을 거쳐요. 거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거치는데 거치죠. 예, 잠깐 제가 헷갈렸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세포는요, 이 두 번째 과정을 거치는데 감수 2분열에서는 전기가 없었죠. 예, 전기 없이 죄송합니다. 감기가 없었죠. 예, 감기가 없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일반 체세포들이 분열할 때는 감기가 있습니다. 예, 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는 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감기 때는 당연히 유전물질이 2배로 복제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복제되고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이렇게 한 줄로 줄 서고 두 쪼가리, 예, 2개의 염색 분체로 분리되고, 예, 딸세포가 2개가 생기겠죠. 네, 2개가 생기겠죠. 요만큼의 과정만 벌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체세포는 어렵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생시세포 분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생시세포가 분열하면 4개의 딸세포가 됩니다. 딸세포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지금 처음에 염색체 보이시죠? 처음에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X자가 염색체 하나니까요. 6개인데 쭉 가니까 염색체가 여기 풀었으니까요. 풀기 전으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3개로 줄입니다. 염색체 수가 처음에 절반이 된다는 점. 그런데 왜 절반이 되냐면 말이죠. 원래는 그렇다는 얘기는 절반이 된다는 얘기는 생시세포입니다. 생시세포가 뭐냐면 사람한테 생세포는 정자와 난자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체세포입니다. 그래서 생시세포인 정자, 난자는 염색체가 절반밖에 안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자, 난자가 만나면 염색체 수가 정상으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이 원래대로. 그래서 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세대를 거쳐도 염색체 수가 계속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이 증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생시세포 분열의 다른 좀 쉬운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좀 간단한 사진이죠. 지금 여기 세포에는 염색체가 2쌍밖에 없네요. 그쵸? 2쌍인데 지금 이 2쌍인데 먼저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긴 2쌍이 들어있지만 1쌍, 2쌍이 들어있죠. 그런데 실제 사람은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고요. 그쵸? 그 중에 반이니까 생세포 분열 결과 23개씩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 그림에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23쌍 중에서 2쌍만 표현된 거고요. 결국 2개만 들어간 겁니다. 21개는 생략돼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시세포는 정자와 난자입니다. 즉 생시세포라는 어떤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분열하면 정자, 난자를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이 왜 또 좋냐면요. 지금 외국에 있는 학교 그 사진에서 출처를 해왔는데 이 2쌍의 염색체가 빨간색이 그냥 엄마 거라고 치고 파란색이 아빠 거라고 치죠. 엄마 아빠 염색체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죠. 이게 생시세포 분열을 하면 중기 때 줄을 쓴다고 했죠. 감수 1분열 중기일 때 그 이가 염색체 2개가 붙어서 이렇게 줄 서서 그다음 분리가 되는데 줄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오른쪽처럼 이렇게 엇갈려 쓸 수도 있습니다. 이 2개가 각각이죠, 각각. 이 이가 염색체들이 좌우를 뒤집어서 줄을 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쓸지는 복불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불복이라는 걸 정확히 그린 그림입니다. 좋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감수 1분열을 하면, 네, 이쪽 왼쪽 거는 이제 한쪽, 이 빨간색은 또 한쪽 두 개의 딸세포에 들어가고, 감수 2분열이 진행되면 마지막에 각각의 똑같이 이 반 쪼가리 되는 거죠? 쪼가리 반 자꾸 쪼가리 죄송합니다. 예, 뭐지? 염색 분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염색 분체가 이렇게 반 하나씩 들어가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경우는 줄을 이렇게 선다면 감수 1분열 결과 엄마 거 아빠 거 하나씩 들어오고요. 이 엄마 거 아빠 거에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반 쪼개지니까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섞인다는 거. 다양한 인간을 염색체를 만듦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의 동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정자난자가 마지막으로 수정이 되면 23개씩 들어있었으니까 23쌍이 되겠죠.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이 돼서 그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 쫙쫙 해가지고 계속 23쌍을 유지하는 겁니다. 모든 세포들이. 자, 여기까지 생세포 분열이 끝났습니다.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염색체의 의미, DNA, 유전자 이런 단어의 의미를 잘 구분하지 못하신다면 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구분을 잘 못하신다면 바로 여기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지 다시 한번 살짝 멈추시고 이 영상 멈추시고 한번 되돌려서 한번 말로 소리내서 설명해 보시고요. 잘 안 되신다면 나중에 보시던가 다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만나요.